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나는 의사다. 시즌 3. 안녕하세요. 깜신 김종엽입니다. YG 강량구입니다. 노영 노규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창진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예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편 이후 최다 인원이 모였습니다. 최다 인원 6명. 이게 맥시멈이에요. 네, 마이크가 6개밖에 없어요. 네. 더는 앉고 싶어도 앉을 수가 없어. 네. 자, 박창진 크루 오랜만에 아직 닉네임을 아직도 못 정했지만 네, 인사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뭐라 그러죠? 뭐 하여간 박창진입니다. 그 앞에 두 글자나 세 글자짜리는 제가 다음번까지 꼭 만들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는 건 별 특징 없이 그냥 예, 환자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뾰족한 일 없습니다. 모두의 일상과 똑같군요. 자, 나이사 시즌3 개편 이벤트 당첨자가 발표됐죠? 그것 때문에 뭐, 제 주위에도 한 명 당첨된 것 같은데. 그래요? 예, 근데 대부분 다 떨어졌다고. 네, 대부분. 저런. 굉장히 경쟁률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생각보다 투명하네, 이게. 예.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그래요? 네, 120분한테 선물을 드리기 때문에. 아니, 댓글에 네. 그 김종엽 교수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이렇게 썼대 학생들이. 네, 근데 자기 다 떨어졌다고. 그래서 내가 그거 써서 떨어진 써서 떨어진 거라고. 경쟁률이 한 3, 4대 1 정도 됐죠? 네. 진짜. 여기저기서 들어오니까 페이스북, 네. 뭐 저기 문자 메시지, 네. 이메일 뭐 다 우리가 했기 때문에. 네. 자, 하여튼 당첨되신 분들에게 진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전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또 시즌 3 개편 이벤트 다시 한번 또 하고 있죠. 또 하죠, 또. 네. 또 하나 준비하고 게릴라 있어요. 이벤트. 네. 네. 저번에 했던 거는 발칙한 로맨스. 발칙한 로맨스. 네. 우리 또 달달한 방송이다 보니까 또 연애에 대한 연극이 들어왔어요. 연애해도 괜찮아. 연애해도 괜찮아. 진짜? 네. 넌 안 돼. 근데 보면 연애해도 괜찮아가 아니라 연애 콤마 해도 네. 괜찮아 라는 뜻이에요.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지? 연애를 강 기자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연애를 해도 된다는 거야? 아니면 약간 좀 이렇게 실현당하거나 연애에 뭔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에게 해도 괜찮아 하고 이렇게 좀 치유와 다독임을 주는 그런 연극이 그런 아닐까. 거예요? 네. 이 연극 알고 얘기하시는 거죠? 전혀요. 나는 요즘은 결혼하기 전에도 그냥 연애만 하면 연애 네. 해도 괜찮아. 그런 뜻이 아닐까 혹시? 그 뒤에 에이, 결혼을 하지 말라는 얘기 같은데요? 뭘 하지 마요? 결혼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면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면 연애를 해서는 안 되실 분들에게 연애 해도 괜찮아. 안 되실 분이 누군데? 난안 된대잖아. 노영. 이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철벽남 철벽녀라고 하잖아요. 왜 연애 상대가 이렇게 다가오면 막 밀어내는 이런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한테 분들. 이런 분들한테 연애 해도 괜찮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연극이라고 하네요. 네. 맞췄잖아요. 그렇구나. 이게 유부남은 아니잖아. 프레시안 유부남은. 기자의 촉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기자들이 10년 하면 이 정도. 거의 뭐 빤스를 입은 것 같은. 역시.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시즌 3 아니 개편 그래서 이벤트를, 그 연극을 네. 청취자분들 초대한다는 얘기를 해야지. 20쌍을 자세하게 초대해서. 마저 말씀을 네. 드려야 되겠구나. 네, 20분을 추첨해서 각 2장씩을 선물로 드리는 거죠, 지난번처럼. 그렇죠, 네, 똑같습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10월 16일까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나는 의사다 페이스북을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을 거니까. 그 이벤트 페이지를 보면 설명이 돼 있겠죠. 네네. 네. 이번에는 평일이 아니라 또 토요일이더라고요. 토요일이네요, 네, 토요일. 그게 네. 또, 공연 날짜는 10월 24일 10월 토요일 24일. 오후 3시에 열상. 열상. 오후 6시에 열상. 네. 네. 대학로 레몬아트홀에서. 이거 너무 좋잖아. 토요일날. 네. 토요일날 오후 3시. 와, 정말. 그 전에도 계속 연극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혹시 미리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가셔도. 연극을 같이 볼, 이런 이벤트가 있는데 목적으로라도. 먼저 돈 내고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일단 약간 기다려봐야지. 좀 썸 타시는 분들이 아니, 근데 딱 이 연극 보고 예. 이렇게 원래 계속 데이트할 이렇게, 때 나는 꼭 영화를 볼 거면 미리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괜히 이상한 영화 봐서 이렇게 분위기 깔아앉히지 말고 미리 봐야 혼자서 돼요. 미리 봐야 혼자서 된다고. 미리. 검증. 검증. 예전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해서 내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아니야. 잘생긴 사람은 뭘 어떻게 해도 돼. 이 제목이 연애해도 괜찮으면 언제 이벤트로 해서 10분을 남자 여자분을 따로 해서 같이 들여보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따로따로 모아서. 네. 따로따로 모아서. 철벽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오호. 철벽녀를 따로 10명씩 뽑아가지고 좀 위험하지 않을까? 노영 같은 분들 꼭 이거 유부남 유부녀들이 신청할 것 같은데. 위험은 하지만 뭐 검증을 할 수 없으니까. 난 철벽이 아니고 벌판입니다. 앞으로 노영이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 벌판 노기식 선생님이라고. 자, 너무 지금 흥분하셨어요, 다들. 연애 얘기만 나오면. 자, 180회 시작합니다. 딱딱하고 골치 아픈 주제임에도 추리소설을 읽듯 재미있다. 중앙일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장 개념 의료를 정독할 것을 권한다. 프레시안. 의사와 병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책들 속에서 이슈를 판단하는 눈을 키워주는 반가운 책. 조선일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데 적절할 뿐더러 부족함이 없다. 오마이뉴스.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청취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리뷰 플러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치과 특집 시간을 한번 마련했습니다. 박수! 야, 그간 쌓였던 치과의 질문을 오늘 다 풀고 갈 수 있겠네요. 네. 이거 뭐 난리도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또 이게 가까이에 계시지만 그 모시기 어려운 우리 박찬직 프를 또 오늘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빨리빨리 질문 주세요. 맞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제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축구해도 되겠어? 님이 보내주신 질문인가요? 네. 나 치아 사이 공간이 넓으면 꼭 메워줘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많네요. 인생 살면서 꼭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아. 메워주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 사이에 공간이 있으면 크게 나누면 두 종류일 것 같아요. 하나는 턱뼈 크기는 정상인데 이가 너무 작은 경우. 네. 또 다른 거 하나는 이는 정상인데 턱뼈가 너무 넓은 경우. 예, 그러면 어디선가 틈이 좀 생기겠죠. 그러겠죠. 근데 중요한 건 사실은 이 사이에 틈이 있느냐가 아니고 그 틈이 있든 없든 간에 이가 제대로 씹히느냐가 일단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금니 관계가 어떤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이게 습관적으로 혀를 자꾸 내밀어서 혀가 밀어서 이가 앞으로 나오면서 뻗어지면서 틈이 생기는 이야. 뭐 이런 경우도 사실 낙선물에 있거든요. 돌이 구멍이 뚫리듯이.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거 혀로 민다고 이게 치아가 움직인다고요? 하루에 한 14시간 정도 꾸준히 미시면 내보낼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14시간씩.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 앞니 거꾸로 물리는 거 하나 있으면 뭐 하드 막대기 같은 걸로 누르면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 보호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죠. 하루에 14시간에서 20시간 정도 하드 막대기를 애가 물고 있으면 나올 수 있다. 네. 그래서 비용을 절약하실 거면 한번 해보시든가 드리는데요. 네. 애매하게 넓어서 틈이 있으면 사실 음식이 잘 끼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칫솔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면에 충치나 잇몸 질환 생길 가능성이 좀 많거든요. 아니 공간인데 칫솔이 왜 안 들어가요? 이게 이제 아주 진짜 애매하게 축구장은 아니잖아요. 네. 손가락 들어갈 정도면 뭐 사실은 칫솔이 들어가지만 그렇게까지 넓은 경우는 없고 보통 치아 사이에 틈이 크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 얘기하는 게 한 1mm에서 한 2mm 정도 틈이면 그렇죠. 되게 크다고 1, 2mm. 느끼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 틈에는 칫솔 털이 들어가기가 오히려 더 애매해요. 그래요? 딱 붙어 있는 것보다. 예. 그래서 딱 문제가 붙어 있는 생길 수도 것보다. 있고. 예. 그리고 그럼 이거 메워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방법으로 보면 일단 이게 한 3가지쯤 되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는 교정치료에서 이빨들을 움직여서 닿는 게 있죠. 서로 모이게 해서. 근데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왼쪽 놈이 가운데로 오고 오른쪽 놈이 가운데로 오면 공간이 차곡차곡 모여서 어딘가에 뻥 뚫리겠죠. 그렇죠. 그 네, 옆에로도 네. 공간이. 그러니까 결국은 흔히 말하는 이 원호 자체를 줄여서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공간을 닫을 수 있거든요. 구심점을 잡아가지고 그렇죠. 땡긴다든지. 뒤쪽으로 땡겨 들어와야죠. 예. 네. 그래서 교정치료하는 14시간 동안 밀고 있으면 되나요, 손으로? 왠지 그거 시간과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네. 성공하신 분 있으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그 네일 가보면 네. 예, 인조 손톱 붙이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식으로 겉에 부분을 손톱은 길이를 연장하지만 이는 옆에 폭을 연장해서 윗면에다 붙이는 거죠. 살을 찌우는. 그렇죠. 예. 치아에 살을 찌우는. 예, 그걸 보통 이제 라미네이트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라미네이트는 많이 그거 안 깨져요, 잖아요. 깨집니다. 깨져요. 네. 그래서 라미네이트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주 제한적이에요. 근데 이제 치아의 겉면을 살짝 깎고요. 예. 예, 살짝 깎아야 생치를 됩니다. 깎아야 되면 그렇죠. 실인데. 실을 정도까지는 안 깎는데 하여간 살짝 깎습니다. 뭐 조선시대인도 아닌데 생치라는 표현을 쓰시다니 이런. 나도 아직 안실인데.
싫으시면 오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그렇게 해서 덧붙이는 방법이 있고요. 예, 그 다음번에는 이를 아예 깎아서 동그랗게 깎으면 사이즈가 좀 줄 거잖아요. 네. 그럼 모자 씌우듯이 아예 씌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라미네이트 만들어서.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보통 크라운이라고 얘기하는 치료예요. 근데 이제 텔레비에 나와서 이게 이상한 게 성형수술했다 그러면 뭔가 죄인 같고 교정치료해서 이뻐진 거다 그러면 멀쩡한 것 같고 이제 이런 이상한 게 있거든요. 예. 이상한 게 아니라 그건 자연스러운 교정만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앞니도 라미네이트는 겉에 부분을 붙여서 살짝 붙인 건데 그걸 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적고요. TV에 나와서 이제 연예인들이 앞니 라미네이트만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앞니 6개가 전부 다 깎아서 씌운 보철 치료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치료가 다른 거죠, 사실 두 가지가. 예. 근데 그거는 치아를 다 걸렸어. 예, 생치를 실을 정도까지 깎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앞니 벌어진 거 가지고 치아를 깎아서 씌우자 그러면 그건 치과 의사가 말려야 될 일입니다, 사실은요. 네. 그렇군요. 1순위는 시간과 비용이 좀 걸리더라도 교정치료 하는 게 맞고 자기 치아를 안 건드리는 게. 두 번째로는 할 수 있으면 라미네이트를 하든가. 그 라미네이트 중간 단계에 낀 건 뭐가 있냐면 치아 색깔하고 똑같은 플라스틱 계열인 레진이라는 거를 아예 이에다가 붙이는 거죠. 레진은 그 치아 우식증이나 이런 거 있을 때도 많이 하는. 그렇죠. 속으로 넣는 게 아니고 이제는 겉에다가 도독도독 쌓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치아를 전혀 안 건드리니까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것만 띄어낼 수 있고. 그게 좀 땡기네요. 단점으로 보면 집에 김치통이 쓰다 보면 뻘개지죠. 그렇죠. 색이 배는. 예, 변색이 와요. 근데 유리는 세라믹은 변색이 안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리그릴 쓰듯이 라미네이트가 변색은 없고요. 레진은 보통 내구성을 한 3년에서 5년 정도. 그 정도면 쓸만한데? 3년마다 이걸 바꿔야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교정 안 하시겠다는 분은 일단 레진으로 한번 해서 모양도 보고 지내보다가 5년 정도 지나서 변색됐을 때 그때는 라미네이트 하시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 지금 세 가지 치료 말씀하셨는데 셋 중에 건강보험 되는 게 있습니까? 건강보험은 아파야 해주거든요. 셋 다 안 되는군요. 네, 그러면. 그렇죠. 셋 다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미용 교정, 미용 치료의 일종으로 그렇죠. 보는 거군요. 아니 이게 치아에 음식물이 많이 끼고 그러면 이거 치아 우식증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우식증이 되면 예방적인 건 안 해주거든요. 대면 건강보험 해주죠. 그렇죠. 참 우리 정부는 그랬었지. 그렇지, 참. 아니 저도 사실은 약간 치아가 벌어져 있는 자리가 있어가지고 음식물이 쉽게 자주 끼거든요. 그래갖고 굉장히 요긴하게 잘 들었네요. 고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자, 임플란트 관련 질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3개 나왔어요. 한꺼번에 쫙 읽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 답변을 한꺼번에 하실까요? 네. 자, 임플란트 요 님이 보내주신 질문이요. 어머니가 60세이신데 얼마 전에 임플란트 한 이가 흔들려서 병원에 갔더니 부러졌다고 해서 뺐습니다. 병원에서는 어금니가 없어서, 그러니까 임플란트 하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금니가 없어서 괄호에서 임플란트 하려고 심은 상태 괄호 닫고 앞니를 많이 써서 그렇다는데 반년도 안 돼서 빠지는 게 맞는 건지요? 병원을 바꿔야 하는 건 아닌가 궁금하네요. 끊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그것만 먼저 확인하시죠. 일단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어금니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 것 같아요. 앞니부터. 이 무치약이라고 얘기하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앞쪽에는 임플란트를 하셨고 뒤에 쪽에는 아직 임플란트가 뼈속에만 들어있고 머리가 안 만들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뼈에는 임플란트를 심어놓으셨는데 머리가 없으니까 지금 부딪히는 건 위아래 앞니끼리만 부딪히고 어금니가 허공에 떠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중간이. 야, 이거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국어 선생님 한쌤 국어 선생님 보신 것 같아. 아니 나 여태 읽는 동안에 이 질문이 무슨 얘기인가 이해를 못했어. 읽으면서. 그 임플란트를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 치아를 뽑은 다음에 못 같은 걸 하나 박아놓고 한참 있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분은 임플란트가 되어 있는 어금니가 앞쪽 어금니는 되어 있는데 안쪽에 있는 어금니는 몸만 박혀 있는 상태다. 요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임플란트가 구조가 셋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뼈속에 들어있는 나사못이 있죠. 그다음에 위에 머리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사목과 머리를 연결하는 조인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건데 일단 심어놓고 뼈에 굳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중간 연결 부위를 얹고 그 다음에 머리를 얹어 넣는 이제 이런 과정인데 보통 뼈 상태에 따라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앞니는 먼저 해서 머리까지 올라간 것 같고 어금니는 아직 안 올라간 상태죠. 근데 이제 부러졌다고 해서 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임플란트가 이 타이타늄이라는 금속으로 만드는데 사람이 씹어서 부러뜨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부러졌을까요? 빠진 거죠. 이게 부러진 게 아니라 그냥 빠진 거다. 빠진 거죠. 부러져서 빠진 게 아니고 임플란트를 빠진 것 같은데 만약에 부러졌다 그러면 그 조인트 부위가 부러지거나 이랬을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근데 임플란트도
치아하고 똑같이 치석이 낍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임플란트도 잇몸뼈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임플란트 주변에 치석이 끼면 뼈가 녹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뼈에 꽉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흔들거린다는 얘기죠. 더더군다나 씹는 힘 자체가 지금 앞니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잇몸 상태도 안 좋은데 앞니를 계속 쳐대면 외상도 생기는 거고요. 그럼 이제 염증의 외상이 겹치니까 뼈가 벌어진 거죠. 그 임플란트를 심었던. 그래서 이제 흔들거려서 빠졌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럴 네. 수도 있겠네요. 아니 뭐 14시간 밀면 치아가 움직이기도 하는 건데. 그 임플란트도 스케일링을 할 때 그럼 같이 깨끗하게 같이 해주겠네요.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가셔서 임플란트 주변부를 닦는 방법을 일단 배우셔야 되고 그 다음번에 정기적으로는 전문가가 닦아줘야 되는 거죠. 자기 치아보다 더 잘 끼나요, 치석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끼긴 끼는 거죠. 예. 그 다음번에는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실제로 이런 상황이면 뒤에 쪽에 임플란트를 덮는 끼웠다 뺐다 하는 틀니 같은 거를 일단 만들어서 끼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씹으셔야 되니까 그걸 허공에 3개월, 6개월을 그냥 앞니만으로 씹어 먹으라는 건 좀 무리거든요. 예. 그래서 어금니가 없어서 임플란트 하려고 심은 상태인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사실은 뒤에 쪽에 보조 틀니나 이런 것들을 안 끼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병원을 바꿔야 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근데 보통 이 병원을 바꿔야 하는 건 아닌가 궁금한 거를 안타깝게도 그 병원 선생님한테 잘 안 물어보세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물어봐요? 이게 왜 빠졌느냐 이런 거에 관련된 걸 논리적으로 물어봐서 이러저러 하다라고 해서 납득이 되면 이게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 치료 받으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이 사람 얘기가 안 맞다 그러면 바꾸면 되는 건데 자기가 의심나는 게 있으시면 꼭 옆 사람한테 물어보거든요. 사실은 의사소통이라는 게 이 의료 분쟁의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라 걱정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일단 가서 담당하시는 주치의 선생님하고 더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이 안 통하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요. 근데 이런 상황이면은 그 의사가 좀 더 자세하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설명을 먼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한샘 국어 선생님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환자가 얘기하는 언어하고 의사가 얘기하는 언어가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리고 특히 의사는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하는데 환자가 못 알아듣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윤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공정성으로 보면 의사 쪽에서 환자한테 설명을 환자의 언어로 해줄 필요가 있는 건데 그게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는 거죠. 특히 개원가에서는 치과가 약간 그 좀 외과 같지 않습니까? 환자한테 설명 잘 안 하고 뭔가 이렇게 드릴로 깎고 막 이 짓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 거기 너무 집중하면서 환자의 대화가 좀 적은 거죠. 네. 자, 임플란트 관련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노영이 한번 읽을까요? 이 소중한 턱관절님 거 하고 싶은데요. 아래쪽 양 어금니를 뽑은 지 10여 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 임플란트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금니가 공석인 상태인데요. 계속 냅둬도 턱관절에 아무 이상이 없나요? 어금니가 공석인 상태. 후임자가 아직 안 왔어. 10년. 센스가 있는 분이시다. 어때요? 진짜 궁금하네. 그 10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 별 문제 없다는 얘기시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계속 냅둬도 이상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뭐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시지만 사람 몸이라는 게 뭐 팔다리가 조금 짧아도 적절히 어디선가 보상을 해서 맞춰서 살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금니 2개 없다고 무슨 큰일은 안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상과 비교했을 때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아무 이상 없으니까 그냥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좀 턱관절에 나빠지는 거예요? 관절이 이제 이렇습니다. 양쪽에 그 귀 바로 앞에 턱관절이 있고요. 거기서 일단 1차적인 이 씹을 때 힘의 지지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금니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앞니에서 일어나서 세 군데서 균형이 맞아야 어디 한 군데가 망가지질 않거든요. 근데 어금니가 예를 들어서 한쪽에 작은 어금니 2개, 큰 어금니 2개로 4개인데요. 그 중에서 큰 어금니 2개씩이 만약에 위아래로 다 없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시소의 지렛대 같은 게 아예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턱관절 쪽을 심하게 칩니다, 근육이. 잡아 당기면서요. 그러면 이제 관절 쪽에서 골 변화가 생기거나 통증이 생기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아래쪽 어금니 2개가 없다고 그러셨으니까 어딘가의 지지 구조가 그나마 적응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어금니가 없는 반대쪽의 이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짝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아랫니를 2개 뺐으면 그놈하고 맞물리는 이가 위에서부터 점점 길어져 내려와요. 내려와요? 내려와요. 거기 채우려고? 네. 어이구. 그러니까 이는 가만히 있으면 빠질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슬슬슬 기어 내려오면 내려오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씹을 때 위아래로만 씹는 게 아니고 옆으로도 문지르고 앞뒤로도 씹는데 이럴 때 걸리는 거죠. 그때 간섭이 생기면 흔히 말하는 양쪽에 씹는 근육의 근긴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오면서 대부분의 턱관절이 아파요 하는 분들이 이제 근육 긴장성으로 아픈 것들이 많아요.
예. 그다음에 옆에 놈이 없는 상태가 되면 희한하네. 좌우의 이빨들이 그걸 메꾸려고 또 쓰러집니다. 옆으로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공간 어깨 동무하다가 팔이 안 닿으니까. 네. 뒷놈은 앞으로 쓰러지고 앞놈은 뒤로 쓰러지고 위에 놈은 내려오고. 이제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때 해놓으면 한 개 해놓으면 되는데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이거 밀고 저거 밀고 이거 끌어올리고 이렇게 난리를 쳐야지 할 수 있으니까 빠지면 빨리빨리 치과 가셔서 하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게 빠져서 이가 쓰러질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거든요. 10년 지났는데 아직 아무런 뭐 형태나 관절이나 뭐 내려오거나 움직이거나 이런 게 없으면 이 사람 운이 좋은 거네요. 이분은. 본인도 모르고 계신 거죠. 아하, 모를 수도 있고. 맞아요. 와서 엑스레이 찍고 검사해 보면 이미 이가 변형이 이만큼 있을 내려왔어요. 수도 뭐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주관적으로만 못 느끼고 계신 거지 뭔가의 신체 변형은 있는 거죠, 사실. 근데 보통 이제 임플란트가 비용이 비싸고 하니까 그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좀 미룰 수 있잖아요. 비싸죠. 보통 그 치과 의사로서 나도 한 30년 미루려고. 치과 의사로서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 기간 안에는 좀 해라. 뭐 요런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빠질 때까지 놔두시면 안 돼요. 이걸 사실 치과에 하긴, 6개월에 맞아, 한 번씩 맞아. 정기 검진을 가도 임플란트 할 일은 없어요. 그렇군요. 이게 저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이 연금보험 드는 거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매일 이 조금씩 안 닦고 술 먹고 엎어져 자고 그다음에 뭐 단 거 먹고 이렇게 지내서 차곡차곡 잘 모아 놓으시면 나중에 한꺼번에 빵 탈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임플란트가 됐던 틀니가 됐던 언젠가는 보험을 하게 돼 있어요. 해약만 안 하시면 해약만 안 하시면 그렇죠. 근데 이건 해약할 수 있는 보험. 해약만 안 하시면 이야. 청취자 여러분들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 이 나이사 크루들이 설명하는 거를 들을 때 기분이 어떤지 지금 완벽하게 이해하겠어요. 정말 모르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다음에 그 비용 얘기는 잠깐 드리면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데 여기 앞에 커피가 한 잔 있는데요. 이게 얼마짜리인지는 모르지만 대충 그래도 한 뭐 4-5천 원 정도는 줘야지 요즘 커피 한 잔을 마시지 않습니까? 임플란트가 요즘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사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평균 수명이 아직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환자가 잘 관리를 해서 잇몸뼈가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그냥 화장장 갈 때까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화장장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래. 왜냐하면 화장장에 가면 나오거든요. 금리도 나오고 임플란트도 나오고 이제 나올 것들은 좀 나와요. 근데 사실 이제 잇몸 관리가 안 되면 이것도 빠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평균 수명을 예를 들어서 한 30년 쓴다고 그냥 막무가내로 가정을 해보면 150만 원 주고 30년을 쓰면 1년에 얼마 낸 거죠? 저 보지 마세요. 한수인데요. 1년에 5만 원이죠. 1년에 5만 원이에요. 1년에 5만 원. 사실은 평생 씹어먹고 사는데 1년에 5만 원짜리 치료거든요. 근데 1년에 5만 원짜리 치료가 그렇게 하루에 비싸게 한 130원? 이게 5년, 30년 분납이 아니잖아요. 낼 때는 일시납이에요. 그게 문제거든. 근데 그거를 연금을 들어놓으셨다가 스스로 들어놓으셨다가 이제 타서 내시는 거예요. 치과에. 그러니까 그렇군요. 잘 닦고 정기검진 받으시라는 거죠. 임플란트가 벌써 2개인 저로서는 정말 깜신도 2개가 있어요. 저는 문제가 있으셨던 건데요. 저는 유전적으로 이게 그 첫 번째 어금니가 없어요. 영구치가 작은 어금니가 없으시죠. 작은 어금니. 큰 어금니 없는 사람 없습니다. 작은 어금니가 없어서 그게 수명을 다 하니까 일찍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럼 임플란트 한 지 몇 년 됐어요? 하나는 굉장히 일찍 빠졌어요. 중학교 때 빠져가지고 고등학교 때 임플란트를 아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서 실제로 다 겪었어요. 양쪽 애들이 앞에 있는 애는 뒤로 놓고 뒤에 있는 애는 앞으로 놓고 위에 있는 애는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더 안 되겠다고 이제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한 임시 치아를 썼었는데 성장 중이니까 그렇게 해서 몇 년 버티다가 고등학교 때 성장이 일찍 끝났어요. 이 키가 중학교 때 거의 키였어요. 그래가지고 안타깝네요. 그래도 한때는 커봤잖아요. 그럼요. 한때는 나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얼추 컸으니까 이제 하자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번째 임플란트를 했고요. 아니 그때 왜 여쭤봤냐면 그때 처음 고등학교 때는 언제 벌써 거의 20년 전. 왜 그런 거 계산하고 그러세요? 그때 임플란트 할 때도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30년 쓴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때는 한 10년 정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던가요? 그때는 어려서 그런 걸 차마 못 물어봤어요. 보통 그렇게 알고 계신 걸로 아는데 10년 정도 쓰면 예전에는 임플란트가 뭐 개발된 게 언젠지 모르겠지만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이게 모르긴 제가 해도 거의 초창기 모델이에요. 모르긴 해도 한 10년은 쓸 겁니다. 그 이후에는 가봐야 압니다.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요즘은 임플란트 할 때 아까 말씀하신 30년, 40년도 쓸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나 봐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임플란트 하나가 이게
거의 초창기 모델이거든요. 임플란트가 우리 이제 전 그거를 뽑아가지고 지금 제조 연월일 보면은 나오는 거구나. 그렇죠. 근데 사실은 헤드가 왜 또 붙잡고 그래? 나 진짜 붙잡고 빼는 거야? 근데 흔들려가지고 헤드를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그러니까 한 10년 넘게 쓰니까 약간 흔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헤드만 그게 바꿨어요. 또 아까 나사 못은 그대로 두고 뚜껑만 바꿔 끼울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렇죠. 조인트 부분은 바꿔 끼기도 합니다. 턱에 박혀 있는 나사는 놔두고 중간 그 연결고리하고 헤드를 바꿔 꼈어요.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임플란트 처음 나온 게 1951년도라고. 오래되네요. 근데 이제 지금 형태의 임플란트가 된 거는 그거보다 좀 오래됐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블레이드 타입이라고 그래서 얇은 철판 같은 거를 턱뼈에다가 이렇게 쪼개서 심고, 그러니까 좀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지금 이제 나사형 임플란트 나오고 이런 것들은 그거보단 조금 됐는데요. 어쨌건 간에 치조 골 자체, 잇몸 뼈 자체가 임플란트를 지지하고 있으면 실제로 이게 빠질 확률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나이가 들면서 이제 잇몸이 내려가면서 빠지는 거지 임플란트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빠지는 경우는 그리 흔치는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 박찬희 크루님하고는 저는 가깝게 지낼 계획입니다. 그러게. 늘 가까운 근처에서 상주하면서 또 하나 있어요. 참 이거 말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크루들 중에 1등인 것 같아요. 쏙쏙 이해되는 설명. 자, 하나 더 있는데요. 빨리빨리 여쭤봐야죠. 30대인데 임플란트야 님이 보내주셨는데 30세 여성입니다. 어금니에 금이 갔다고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치과에서 이미 이전에 금리를 했던 그 치아인데요. 치아에 금이 갈 수 있습니까? 그 병원에서 보상은 받을 수 없는지, 금이 간 치아는 꼭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지요. 이전 치과에서는 금리가 아니라 그냥 떼우면 된다고 해서 떼웠는데 염증이 나서 딴 병원 갔더니 금 가서 못 쓰는 거라 임플란트 해야 한다고 하네요. 라고 주셨는데 여기 금이 지금 두 가지 다른 뜻의 금이 그렇죠. 혼재되어서 쓰여가지고 막 헷갈리네요. 금과 골드가. 금과 금이 있어요. 금과 골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했던 치아에 금이 갔는데 금리를 다시 할 수는 없으니까 금 가서 임플란트 해야 된다. 그런 거죠. 맞아요? 아유, 우리 웅박 크루와 거의 맞먹을 정도의 한샘 선생님이세요. 한샘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이게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금니에 금이 가서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 그럼 그 중간에 뭐가 빠졌냐면 이를 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어금니에 금이 가서 이를 빼고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 일단 요 얘기부터 드리면 어금니에 금이 갔다는 얘기는 위에서 보기에 잔금이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세로로 이가 부러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까지 쫙 갈라져 있는 건데 얘가 티가 별로 안 나는 이유는 잇몸뼈에 잡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씹을 때마다 이 금이 움찔움찔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꽉 씹으면 통증이 오고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는 게 보통 이가 세로로 깨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씹을 때마다 움찔움찔할 때마다 세균이나 타액이 뼛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빼셔야 돼요. 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일이 왜 생겼냐면 이전 치과에서는 그냥 떼우면 된다고 해서 떼웠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를 떼운다는 거는 치아의 구조가 상해서, 이게 상했다는 건 보통 저희가 탈회라고 표현하는데 이에 밀도가 떨어진 거죠. 칼슘이나 인 같은 게 다 빠져나가서 푸석푸석해져서 더 이상 복구가 안 되니까 그걸 긁어내고 그 자리에다 금을 떼우는데, 그러려면 치아의 테두리 벽이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벽 두께가 되게 얇은 상태에서 금이 더 크면 씹을 때 양쪽 벽이 터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벽이 너무 얇으면 사실은 겉에서 씌워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씹는 힘 자체나 먹는 거 자체가 그 정도의 벽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게 터져나갈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뭘 먹고 사는지, 흔히 말하는 저장력이라고 얘기하는 씹는 힘이 얼마나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떼워도 되는 거, 이건 씌워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치과 의사가 진단을 해서 판단을 하는데, 지금 이전 치과에서 금리가 아니라는 거는 금으로 씌울 필요까지는 없고 떼워도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떼운 거죠. 그랬는데 양쪽 옆에 금이 간 거니까 실제로는 이분의 씹는 힘이라든가 그동안에 드셨던 거 상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세로로 깨졌으니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평소에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걸 즐기시는 분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또 예상했던 것보다. 또 다른 거 하나는 이게 금으로 언제 떼웠냐 하는 것도 문제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금으로 떼워놨는데
자기 이하고 금 사이에 경계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그렇죠. 경계면 부분에도 세균이 끼면 충치가 생겨요. 그럼 거기서 충치가 생기면 결국 금은 멀쩡하지만 자기 치아가 점점 얇아지는 거죠. 그런 과정을 5년에서 뭐 예를 들면 10년 겪었으면 벽 두께가 얇아졌으니까 깨지는 게 당연한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흔히 말하는 유지 보수 수리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도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아마 순서상으로 보면 금리로 때웠고 중간중간에 검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씌우고 씌운 치아를 오래 쓰다가 더 문제가 생기면 빼야 되고 근데 지금 현재는 그 금리를 씌우는 과정이 생략된 채로 임플란트로 바로 넘어가시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어디다 보상을 받거나 이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어쨌건 임플란트 하셔야 될 그런 경우네요. 이거는. 이건 뭐 그냥 어렵네요. 예. 사이의 맥락을 전부 다 연결해 주시니까 이제 이해가 됐어. 됩니다. 이제 질문이 이해가 돼. 진짜 읽을 때도 몰랐는데. 야.